광막하고 신비로우며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두려움을 주는 초원. 사람보다 말의 수가 13배나 더 많고 공룡의 무덤이 있으며 심지어 외계 존재가 끊임없이 다녀간다는 소문까지 있는 곳.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어질 몽골의 15가지 금기 규칙과 기이한 풍습에 대한 영상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분명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울란바토르,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춥기 때문에 최대한 두텁게 옷을 챙겨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란바토르는 높은 해발, 비교적 높은 위도, 그리고 바다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 깊숙한 위치 때문에 기온이 낮습니다. 여기에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이곳은 극도로 춥고 방언조한 기후를 가진 세계에서 가장 추운 수도로 꼽힙니다. 이 도시는 여름이 짧고 따뜻한 반면 겨울은 길고 혹독하며 매우 춥고 건조합니다. 가장 낮은 기온은 보통 해가 뜨기 직전인 1월에 기록되며 영하 36도에서 영하 40도 사이를 오갑니다. 온도 역전 현상으로 바람도 거의 없습니다. 울란바토르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0.4도로 수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기록된 최저 기온은 무려 영하 72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물을 공중에 뿌리면 즉시 얼어붙을 정도입니다. 이 추위로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한 가장 따뜻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지 말 것. 우리는 귀여운 아이들을 보면 애정과 칭찬의 뜻으로 머리를 쓰다듬곤 합니다. 하지만 몽골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 특히 아이의 머리를 만지지 않는 것은 몽골인들의 전통과 문화적 신념에 기반한 중요한 금기입니다. 몽골 사람들은 머리를 영혼과 정신적 힘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 신성하고 존중받아야 할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몽골 문화에서 누군가의 머리를 만지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순수하고 보호받아야 할 영혼을 가진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를 만지는 것은 더욱 큰 결례로 간주됩니다. 만약 당신이 일부러 아이의 머리를 만진다면 그 부모는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당신을 내쫓거나 공격할 수도 있으며 더 심할 경우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더러운 손이 아이의 영혼을 훼손했다고 여기며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머리가 가장 신성한 부위라면 발은 가장 더러운 부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발을 탁자나 의자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실수로 발이 누군가에 닿거나 우연히 그들의 머리를 건드렸다면 상대의 손을 잡고 정중하게 사과해야 합니다. 목욕하거나 빨래하지 않기. 만약 몽골 사람들에게서 불쾌한 채취가 난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목욕하거나 위생을 챙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상대에게 무례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칭기즈칸 시대에 몽골인들은 목욕하거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의 기운 흐름을 교란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물을 더럽히고 신들을 노하게 한다고 생각해 결코 씻거나 목욕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느 시기에는 몽골인들이 목욕을 제한했고 강에서 목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옷을 갈아입지 않았고 가끔 벗어서 강하게 털어 이와 벼룩을 떨어낸 뒤 다시 입곤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옷을 세탁하지 않았으며 옷이 해지거나 본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까지 입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축제나 명절이었고 이때만 특별한 외투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고대 몽골인들은 채취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냄새를 매우 독특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강한 채취를 맡으면 태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몽골인들에게는 그 향이 존중받아야 할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몽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게르 안에서 휘파람 금지. 몽골인의 전통 가옥인 게르에 들어가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가 휘파람을 부는 것입니다. 게르 안에서 휘파람을 부르는 것은 금기로 여겨지는데 이는 집 안으로 악령을 불러들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통 문화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음악과 악기의 사용에 관한 규범이 존재합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게르와 같이 개인적 공동체적 공간의 침착함과 존중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휘파람이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더러운 것들과 떠도는 영혼들이 그것을 초대 신호로 인식해 게르에 들어와 머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누구도 감히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삶이 평온하게 유지되도록 다양한 규칙을 만들어 지켜왔습니다. 여성이 아름다울수록 결혼하기 어렵다. 우리는 흔히 로맨틱한 연인을 만나거나 아름다운 아내를 갖는 것을 꿈꾸지만 몽골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몽골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진취적으로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더 높고 실업률 또한 낮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이던 목축업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술집이나 클럽에서도 여성 고객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우위 때문에 졸업 후 도시에서 직장을 잡고 도시 생활에 정착한 현대 몽골 여성들은 배우자를 찾는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과 직장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결과 몽골 남성들의 선택지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15살 이상 남성의 혼인율은 40%가 넘는 반면 여성은 겨우 32%에 그칩니다. 20살이 넘도록 미혼인 여성 대부분은 평생 독신으로 지내게 됩니다.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들은 대체로 가장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의 수가 인구보다 더 많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몽골에서는 일부 동물의 수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말의 수는 몽골 인구의 13배에 달하고 양의 수는 무려 35배에 이릅니다. 몽골의 인구 밀도는 세계 많은 국가와 비교해도 극도로 낮습니다. 국토는 매우 넓지만 험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때문에 인구는 희박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몽골의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2명 수준입니다. 이는 몽골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이는 곧 5제곱킬로미터마다 겨우 한 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한 가족이 이웃을 만나려면 최소 5km는 이동해야 합니다. 정말 지치는 일 아닙니까? 화장실 이용 시의 금기사항. 어딘가 한적한 곳에서 혹은 야외에서 자연스럽게 볼일을 해결하는데 익숙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작은 가을이나 고인물 근처에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몽골에서는 이런 행동을 했다가 공격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몽골에서는 자연의 물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며 현지인들은 이를 직접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수, 강, 시냇물 등 어떤 물에서도 절대 볼일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에 누군가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목격하면 공격당하는 것은 100% 확실합니다. 몽골인들은 유목민족이며 그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배설 외에도 또 다른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바로 불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몽골인들에게 불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쓰레기도 던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이들은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므로 더러운 옷을 가족의 물건 위에 올려두는 것도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몽골을 방문한다면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무릎을 꿇기. 여러분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몽골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싶다면 그들과 함께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술을 마실 때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에서의 술 예절은 매우 정교하며 특히 큰 명절이 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이고 그 다음 집주인과 함께 의식을 수행해야 합니다. 집안의 젊은이들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하며 어른들은 술을 받을 때 감사의 의미로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남성들은 2개의 방석을 깔고 머리를 깊숙이 숙인 채 2 손을 앞으로 공손히 내밀고 절을 합니다. 미혼 여성들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기혼 여성은 방석 하나만 사용하여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들어 술을 청하면 됩니다. 신혼부부는 술을 올리면서 노래까지 불러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화이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누군가와 건배하기 전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겪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룡묘지. 자, 먼 과거의 공룡 세계가 얼마나 생생하고 다양했는지 아직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몽골의 이곳 내몽골 박물관을 함께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박물관을 작은 주라기 공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몽골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화석의 종류는 약 20종에 이르며 보기 드문 대형 공룡종인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몽골 지역에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공룡 관련 비밀이 무수히 남아 있습니다. 수천만 년 전 광활하고 드넓은 내몽골 땅은 분명 수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한 미국 탐사팀이 사람이 살지 않는 내몽골 황야, 고비 사막과 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놀라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공룡 화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룡 화석이 발견된 장소는 붉은 모래와 이암으로 덮인 소금 연못이었으며 이후 언론은 이곳을 공룡묘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몽골은 아시아에서 공룡 화석이 처음 발견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흰색에 대한 경외심. 몽골에서는 흰색이 특별히 존중되는 색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으면 더 큰 존경을 받게 됩니다. 차간사르는 몽골어로 하얀 달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겨울의 흰색에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고 음식의 흰색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간사르의 시작은 혹독한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왔다는 신호이며 동시에 가족이 모이는 시기입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몽골 사람들은 흰색을 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몽골인들은 흰색을 순수함의 상징으로 여기며 행운과 복을 가져다주는 색이라고 믿습니다. 새해 첫날이 시작되면 몽골인들은 흰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유제품으로 만든 흰 음식을 먹고 흰색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시기에 검은색 선물을 건네거나 그들이 입은 흰옷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 큰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한 해 전체의 불운을 가져오는 징조로 여깁니다. 물론 그런 행동을 하면 심한 말과 함께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 몽둥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처형. 여러분이 동성애자라면 몽골 방문은 삼가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칭기즈칸은 몽골 제국에서 동성간 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사형에 처했습니다. 당시 몽골 인구를 약 150만 명까지 늘리려는 목적이 있었으며 반면 오늘날 중국 중부 지역을 다스리던 송나라는 인구가 이미 1억 명에 달했습니다. 1961년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된 이후 1993년에 몽골 형법에서 동성관계와 관련된 모든 조항이 삭제되면서 사적이고 합의된 동성간 관계는 사실상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이 지역의 성소수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성부부가 가정을 이루더라도 이성부부에게 주어지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몽골에서는 성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차별이 흔했으며 많은 사건이 경찰에 신고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집어삼키는 호수. 몽골에는 절대 다가가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의 살을 집어삼킨다고 알려진 마치 공포 영화 속에서나 존재할 것 같은 호수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호수는 몽골어를 음차한 이름인 트라트 한충이라고 불리며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호수는 지름이 약 30m 정도로 크지 않지만 그 깊이는 아직 정확히 측정된 적이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호수 전체가 얼어붙는데 주민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고 밧줄을 내려 깊이를 측정하려 해도 끝이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지 사람들은 최소 깊이만 해도 20m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현지인들이 이 호수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가축은 물론 사람들까지 물을 마시러 다가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호수라는 또 다른 이름이 붙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곳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이어졌는데 말 300마리, 소 500마리, 그리고 사람 25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그 누구도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산 사람도 본 적 없고 죽은 시신도 찾은 적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 하늘에서 UFO나 기타 미스터리한 현상을 정말 보고 싶다면 몽골의 내몽골 지역으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는 흔히 이상한 자연 현상이나 정체불명 비행체가 목격됩니다. 2005년 9월 25일 18시 30분에 내몽골 상공에서 정체불명 비행체가 나타났다가 18시 40분에 사라졌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UFO 보고가 이어졌고 이 사건은 9.25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19일 중국의 위챗과 웨이보에는 내몽골 바오터우 상공에서 촬영된 기이한 사진들이 일제히 공유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마치 메시지를 전달하듯 배열된 구름에 줄무늬가 나타나 있었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시에는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했다는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2018년 4월 28일에도 또다시 몽골, 특히 수도 후허하우터에서 정체불명 비행체의 기이한 이미지가 보고되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몽골 지역에 외계인의 탐사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몽골이 늘 수많은 미스터리와 최고 기밀 수준의 수수께끼를 품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측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에서 온 곤충, 몽골에 다녀온 제 지인들은 현지 사람들이 땅속에 사는 한 종류의 곤충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표시된 길로만 이동하며 이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는 땅속으로는 단 한 센티미터도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온 곤충이라 불립니다. 이 기이한 모습의 생물은 마치 마법 서적 속 사파를 떠올리게 한다고 묘사됩니다. 지옥에서 온 곤충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사실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현대판 미스터리와도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1907년 외국 탐험가들이 내몽골에서 고고학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땅속 생명체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많은 러시아 전문가들이 이곳으로 탐사에 들어갔지만 아쉽게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뒤 몽골에서 다시 거대한 화석 골격이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광활한 초원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역시 외지인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비밀 무덤, 말 위에서 세계를 정복한 강력한 전사 칭기즈칸. 그를 둘러싼 이야기에는 수많은 납치, 곳곳에서 벌어진 피해 전투, 사랑, 그리고 치열한 복수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칭기즈칸에 대한 전설은 그의 죽음 이후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생전에 칭기즈칸은 태평양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그는 비밀 장례를 명령했습니다. 거대한 군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칭기즈칸의 유해를 고향으로 운구했고 장례 행렬의 경로를 숨기기 위해 마주치는 사람은 누구든 죽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해가 매장지에 도착하자 1000마리의 말을 탄 기병들이 희생되어 모든 흔적을 봉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난 지 800년이 지났지만 그의 무덤 위치를 정확히 알아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해외 탐사대가 오랜 세월 동안 칭기즈칸의 무덤 흔적을 쫓기 위해 여러 지형과 지역을 탐사했고 심지어 우주 관측까지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실망으로 끝났으며 몽골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무덤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몽골 혈통의 명성을 세운 위대한 황제의 저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몽골인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 속으로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금기와 기묘한 사건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이 문화가 지닌 존중과 경외심 그리고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를 계속 탐험해 봅시다. 다가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번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